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아침부터 쏟아져 나온 기사는 이 두 번째 주제인데요. 아침부터 쏟아져 나왔던 기사는 그겁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전면전 과연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전면전일까? 오히려 이게 잘 봉합이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똘똘 뭉치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거 용산의 아바타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더 이상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민주당이 진짜 난처해질 수 있을 것이고 가장 난처할 만한 상황은 이준석일 거다.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게 개혁신당, 그 갈비신당을 왜 만들었습니까? 용산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별 얘기를 못한다. 혁신을 못한다. 내가 나가가지고 갈비신당을 만들겠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동훈이라는 존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자이건 타이건 뭐가 됐든지 간에 약간의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준석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거거든요. 그게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민주당과 이준석 두 지금 양측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뭐라고 보고 있냐? 짜고 친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런 거죠. 뭐 그냥 자기가 계속 아바타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지금 아바타 자기 말에 부합되지 않는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짜고 친다. 이런 이제 아주 그런 전형적으로 그 자기는 오류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쪽에 오늘 패널 분들도 얘기하는 게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더라고요. 강성필도 그 사람 그 얘기하더라고요. 표현 쓰고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말은 이준석도 이렇게 오늘 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 대련일수록 메시지가 셉니다. 예컨대 태권도 할 때 실제 대련이면은 예고도 없이 머리 쪽으로 풀스윙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나는 머리로 발을 찰 테니 너는 막아라. 약속하면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약속 대련이라는 생각입니다라고 하는 진짜 김어준석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데 누가 도대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두 사람의 갈등을 약속 대련이라고 보겠습니까? 얘는 지금 그러니까 망상 증상이 진짜로 정신병에 지금 다다랐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갈비를 너무 많이 먹었는지. 네, 정말 약속 대련이 아니라 진짜 이준석은 대련이 고프네 진짜. 정말 아니 어떤 바보 같은 집단이 지금 거의 바닥까지 지금 다 지지자들을 그냥 공멸시키며 분노하게 하고 처참하게 하면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리고 아까 왜 이준석 올려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 게 이준석이 탈당한 이유가 마치 뭐 당내 비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단지 자기 자리가 자기 설당이 없고 완전히 민심을 다 잃어서 그럼요. 할 수 없이 도망간 건데 그거를 마치 또 비판하려고 그랬다고. 네? 당내 비판이 어려워서 나간 것처럼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 어떤 그런 역할이 위축된다라는 게 이제 갈비신당을 만든 진짜 정당성이라는 저는 진짜 거죠.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아바타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아니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갈비신당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분노, 그건 진짜 비판 그것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준석의 갈비신당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뭔가 사이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존재적인 위협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자기가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실제로 지금 중도층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거를 무슨 뭐 약속 대련이다 뭐다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이런 모습을 자꾸 이제 정당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똑같은 개혁신당 갈비신당에 있는 김용남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정책위 의장이죠, 그렇죠? 그 김용남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약속 대련이 아닌 것 같다. 정말로 사퇴하라는 얘기가 전달이 됐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하겠다면 충돌하니까 용산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실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약속 대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를 약속 대련이고 억지로 뭔가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게 민주당과 지금 갈비신당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뭐 사퇴하라는 말을 듣고 진짜 그걸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건 정말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 사퇴하면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사퇴를 합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자기 개인 감정 이런 거보다도 그냥 지금 현재 시대의 사명을 더 생각해 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퇴 안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우리 제일 괴로운 게 이번에 윤한 뭐 갈등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전 두 분이 그냥 뭐 변함없이 신뢰한다 이런 말씀 나 보여주면 좋겠어. 그냥 그게 연극일지라도 난 그런 거 보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근데 최소한 인간적으로 저는 있잖아요. 이 두 분이 뭐 그렇게 싸울 것 같지 않, 뭐 배신할 필요가 없었던 게 뭐냐면 두 분이 어쨌든 국정 철학이 저는 그 국정 철학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를 이유가 없죠. 뭐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뭐 이런 걸로 지금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는 두 분이 뭐 멀어졌는지 지금 뭐 가까워졌는지 이런 얘기도 언론사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당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죠.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로부터 그렇게나 탄압을 받아가지고 네. 생사를 같이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뭐 이런 지금 뭐 얘기 때문에 뭐 멀어질 거다, 뭐 갈등이 생길 거다, 난 택도 없는 소리라고 보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진짜 대표로서 자기 어떤 존재감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런 정체성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협조하는 차원에서 총선을 압승을 거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한테 제일 필요한 건 총선 승리잖아요. 그럼요. 이거가 네. 안 되면은 진짜 나 이제 집권 기간 남은 기간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국정 성공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뛴다는 거 이거 좀 생각.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분들이 다 느끼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애당초 비대위원장직을 맡았을 때 그것도 사실 많은 분들의 예상과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냥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될 거다 아니면 비례를 받아서 뭐 그렇게 할 거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진짜 힘든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진짜 또 진다. 또다시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그런 어떤 다수당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자기 희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희생의 결과 오히려 지금 이렇게 뭔가 또 수많은 국민의힘에 있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그 뺐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이속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결과에 의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 좀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주말에 신당을 이제 공식적으로 뭐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울었어요 또. 신당에 대한 개혁 신당에 대한 이제 그 연설을 하면서 또 다시 이제 그 눈물을 즙자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러니까 이 눈물의 가치가 표만되는 겁니다. 저도 진짜. 교수님도 오늘 우셨는데. 그러니까 이 내 눈물하고 저 눈물은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쵸. 저놈은 지가 잘 안 되니까 우는 거고요. 저는 진짜 나라 걱정 때문에 우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르죠, 진짜. 나라 걱정 때문에 운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 딱 맞네요. 정말 총선에서 지게 되면은 사실 이준석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진짜 지의 그 입신양면을 위해 가지고 예.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근데 이 이준석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이나 참고 품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 모습이 지금 지지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좀 필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준석만 이제 이준석이 탈당한다고 딱 선언했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 모든 국민의힘의 내부 분탕 모든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 뭐 근데 참. 근데 이준석이 가고 김경률이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거든요. 김경열 위원이 그러게 이런 말입니다. 진짜 이걸 뭐 똥볼이라고 해야 되는지 진짜 이런 모습을 할지 아무도 몰랐는데 이준석이는 지금 신났어요 보니까. 너무 그래서 뭐 신났죠. 약속 대련에다 뭐다 이따위 진짜 김어준이 할 법한 진짜 쓰레기 같은 발언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집 짜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빔밥을 상상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야, 나 얘 때문에 비빔밥 안 먹기로 했어. 이 비빔밥 얘기를 지금 3년 2021년에도 한 얘기를 왜 계속 하는 거야? 그건 누가 그 말 듣고 나서 아, 이렇게 저 비빔밥 사줄까요 저희? 대단하다 생각도 안 들어. 나 그리고 요새 회덮밥 먹어요. 훨씬 맛있어 회덮밥이. 아 진짜 메뉴 좀 바꿔 이 치사한 인간아. 비빔밥을 상상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 함께하게 된다면 색깔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함께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준석이 끼게 되면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뭐 본인 스스로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본인 지금 재료 자체가 썩었는데 그러니까. 썩은 갈비를 넣어가지고 비빔밥이 맛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비빔밥에 지금 고추장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초장 넣어서 먹기도 하나요 비빔밥에? 초장도 넣지 않나요? 초장도 넣었나요? 잘 모르겠대. 그래서 비빔밥에 지금 제일 중요한 재료가 초장이나 고추장인데 네. 그 고추장과 초장이 지금 쉰 겁니다. 이준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맨날 하고 한 날 즙이나 짜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이 사진만 봐도 저희가 진짜 막 이런데 이런 즙 짜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서 나라 걱정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 이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눈물에도 저런 차원이 있다. 이런 걸 그러니까요. 느꼈지 참 않았을까 진짜 싶습니다. 기가 막힙니다.